오토캐드 명령어 중에 리미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리미트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는 도면의 범위를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써요. 얘를 쓸 이유도 없고 쓰지도 않습니다. 다만 얘가 어디서 나오냐면 출력할 때 리미트가 나와요. 이 리미트는 도면의 범위를 지정하는 명령어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면의 범위란 얘기는 바로 종이의 크기를 말합니다. 종이의 크기. 우리가 손으로 그리는 혹은 우리가 컴퓨터로 그린 다음 출력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도면의 크기를 말합니다. 자, 시중에는 A4, A3, B4, B5, B3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종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 종이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면 이 두 가지 종이가 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단순히 종이 크기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차이가 뭘까요? 그리고 또 이 두 가지 A로 시작하는 용지가 있고 B로 시작하는 용지가 있는데 도대체 도대체 어떤 것이 설계에 사용되어지는 용지일까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A로 시작하는 게 설계 용지입니다. B로 시작하는 건 인쇄 용지입니다. 어떤 거 생각하시면 좋냐면 신문이요. 신문.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들고 다니는 소설책들 있죠. 네, 바로 그 책의 규격이 바로 B로 시작하는 용지입니다. B0부터 B5까지 시작하는 게 인쇄, 출판에 사용되는 용지입니다. 길거리 가면 이제 알바들이 전단지 나눠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전단지가 B로 시작하는 용지입니다. B4, B5, 보통 이제 A4만한 용지에서 나눠주죠. A4가 아니고 B5 용지입니다. 이건 인쇄 용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설계에 사용되어지는 종이 크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설계로 사용되어지는 종이는 바로 A로 시작하고 A0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A1이 작고 그 다음 A2, A3, A4 여기까지 사용합니다. A5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A0의 크기와 종이는 어떻게 쓰냐면 자, 우리가 보통 종이를 쓰게 되면 이걸로 갈까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이면지가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놓을까요? 이렇게 가로로 놓을까요? 설계할 때 종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설계할 때 우리가 도면을 항상 이렇게 가로로 놓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놓지는 않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뭐만요? 바로 이 A4만 세로로 놓습니다. A3부터는 다 가로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이렇게 씁니다. 종이 크기를.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볼까요? A0는 1189mm에 841mm고 자, A1은 그러니까 A0와 A1의 크기가 얼마만한 크기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A0예요. 그러면 이걸 딱 절반 접습니다. 그러면 이게 A1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A0가 이렇게 있어요. A0를 절반 딱 접으면 얘가 A1입니다. 절반 차이에요. 정확하게 절반입니다. 자, 지금 이 종이는 A4죠? 그러니까 A4를 절반 접었으니까 이 크기가 A5가 되는 겁니다.
각 용지가 A0를 절반 접으면 A1이 되는 거고 A1을 절반 접으면 A2가 되는 거고 A2를 절반 접으면 A3가 되는 거고 A3를 절반 접으면 A4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분명히 여기가 길어요. 그죠? A0의 가로가 깁니다. 절반 접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세로가 더 길어지죠. 그러니까 종이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세로가 앞으로 내려가고 가로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세로가 앞으로 내려옵니다. 841에 1189 나누기 2 하니까 594가 됩니다. 자, 594가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2 하니까 420. 420이 앞으로 오고 나누기 2 하니까 297. 297이 앞으로 오니까 앞으로 오고 420을 2분의 1 하니까 210.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입니다. 설계에 사용하는 종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분이 이제 그런 거였어요. 안경 그 부품 설계하시는 분. 근데 그분은 큰 용지를 쓰지 않아요. A4에다 씁니다. A4에다 설계해요. 그러니까 A4를 설계하고 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겨도 되고 이렇게 철해서 이렇게 넘겨도 되고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겨도 돼요. 근데 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겨도 돼요. 그래서 A4는 가로, 세로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은 철을 여기다 잡고 이렇게 넘깁니다. 설계를 할 때 철을 왼쪽에다 잡고 이렇게 넘겨요. 이렇게 우리가 책을 만들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넘기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사이즈를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조금이라도 쉽게 암기하는 방법.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방법. 이렇게 쓰면 돼요. 전화번호. 1189 곱하기 841이잖아요. 이걸 뒤집으면 841에 1189라고 간단하게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이 전화번호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 그분의 전화번호라고 생각하고 외워두세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는 이제 남학생만 70명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너네들이 짝사랑하는 그녀의 집이니까 전화 외워라.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휴대폰이 없었거든요. 무조건 다 집 전화로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연애하려면 그 전화를 이렇게 풀악지 해가지고 전화 동시에 받으면 엄마 내 전화해. 그리고 이제 전화 통화하고 그랬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분의 전화번호라고 생각하고 외워두세요. 근데 음률이 참 기가 막혀요. 841에 1189. 잘 외워지더라고요. 자, 외울 때는 841에 1189로 쓰고 쓸 때는요. 1189, 84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841이 앞으로 내려가고 나누기 2. 594 앞으로 내려가고 나누기 2. 420 앞으로 내려가고 나누기 2. 297 앞으로 내려가고 나누기 2. 그러면 A0부터 A4까지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던지는 질문. 5개의 용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면 용지는 뭘까요? 자, 5분의 1입니다. 20%인가요, 확률이? 자, 찍어보시죠. A0를 많이 쓸까요? 아니면 A4를 많이 쓸까요? A4일까요? A3일까요? 네, A3 많이 씁니다. 요즘은 A3를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설계를 배울 때는 A2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A2로 썼어요. 지금은 A3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이가 바뀌었을까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오토캐드에는요, 캐드는 우리 설계할 때 사용하는 디바이스, 장치가 있습니다. 설계에 필요한 장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수작업으로 할 때는 T자나 삼각자나 컴퍼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CAD로 설계하면 컴퓨터가 필수겠죠. 근데 얘를 출력을 해야죠. 출력할 장비 이름. 그게 뭘까요? 전문적으로 출력하는 장비 이름이 플로터입니다. 플로터라고 합니다. 이게 전문 장비 이름입니다. 플로터예요. 그래서 오토캐드 명령어 중에 플롯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플롯이라는 명령어가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플로터가 출력 장치 이름입니다. 설계용 출력 장치 이름입니다. 이거 플로터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할 거예요. 이게 전문 이름이고요. 요즘은 뭐라고 많이 불리냐면 실사출력기라고 많이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인쇄소 근처에 가면 실사출력기라는 말들이 종종 떠 있어요. 전혀 감이 안 잡히신다고요? 그러면요, 현수막이요. 현수막 출력하는 게 실사출력기입니다. 그 실사출력기가 바로 플로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게 바로 플로터예요. 이게 좀 이제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플로터입니다. 좀 종류가 다르긴 한데 플로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플로터가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그 실사출력기 있잖아요.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내가 좀 쓸만한 거 사야 되겠어. 그러면 억입니다. 그럼 우리가 설계에 사용하는 플로터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얼마일까요? 내가 이제 사무실 딱 오픈했어요. 기분 좋아요. 그래서 내가 플로터 새 거 하나 살 거야. 그랜저 하나 서 있는 겁니다. 그랜저 여기다 딱 세워놓는 거랑 똑같아요. 플로터요? 이만해요. 이만해요. 그리고 몸통이 한 요만해요. 근데 그랜저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좀 돈이 없어서 중고로 하나 살 거예요. 아반떼 하나 서 있습니다. 엄청 비싸요. 플로터가. 그래서 사람들이 뭘 쓰냐면 잉크젯 프린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요. 잉크젯 프린터 A3 나오는 거 얼마나 할까요? 아니, A4 잉크젯 프린터 얼마나 하죠? 한 10만 원이면 살걸요? A3 되는 잉크젯 프린터 한 10만 원이면 사요. 근데 더 싸게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복사기요. 복사기 임대해서 쓰잖아요. 그 복사기 임대하면 한 달에 10만 원꼴이거든요. 근데 그 복사기가 너무 좋은 게 복사도 되고요, 프린터도 되고요, 팩스도 되고요, 스캐너도 됩니다. 그게 A3가 돼요. A4, A3가 다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뭐 쓰시겠습니까? 복사기 써요. 복사기 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 프린터 그러면 다 복사기로 해서 A3로 내빼낸 겁니다. 그래서 출력하는 환경이 A2에서 A3로 싹 바뀌었어요. 근데 실제로 납품을 하잖아요. 도면 납품을 하잖아요. 그럼 A2로 납품합니다. 실제로는 A2 납품합니다. 그럼 회사에 A2 나오는 플로터가 없잖아요. 그죠? 네, 도면 들고 인쇄소로 쫓아갑니다. 인쇄소 쫓아가서 이거 출력해 주세요. 그 다음 제본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떡제본이라고 합니다. 이 끝에 풀칠해 가지고 책처럼 만드는 걸 떡제본이라고 해요. 떡제본 해주세요. 그러면 이 왼쪽에 이쪽 다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한 두께 한 3mm 정도 해서 그 본드 칠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 잉크젯 프린터의 가격이 확 다운이 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A3로 갈아탔습니다. 제가 아는 사장님도 그분은 다 A3 100분의 1만 쓰세요. 축척을 100분의 1짜리만 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100분의 1만 쓰세요? 이것저것 다 쓰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압권이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스케일자 아시죠? 네, 스케일자가 조금 비싸요. 몇천 원 해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까운 거예요. 현장에서 스케일자 들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분실하면 아깝고. 근데 문방구 가서 30cm 그냥 플라스틱 잔은 어떤가요? 한 500원이면 사나요? 근데 그게 100분의 1인 거예요. 30cm 스케일자가 100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100분의 1만 쓰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정말 잔머리는 참 열심히 굴리신다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이즈, 특히 A3, A2는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죠. 여러분들이 이제 의뢰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인이, 그러니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친구 아버님이 될 수도 있고 지인이 의뢰를 했습니다. 나 여기다가 땅을 짓고 싶은데, 아니 난 여기다가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이거 도면 좀 그려줘 라고 여러분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줄자를 들고 가서 길이를 쟀습니다. 가로 세로 딱 길이를 쟀어요. 그랬더니 가로의 길이가 1000mm고 세로의 길이가 8000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1000mm 대 8000mm였습니다. 얘를 A3에다 그릴 겁니다.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일단 손으로 그린다고 생각해 보시죠. 일단 손으로 그릴 겁니다. 그러면 스케일자를 이용해서 작게 그리셔야 돼요. 그죠? 캐드로 그리면요. 캐드는 1대1 그대로 그립니다. 1000mm, 8000mm 그대로 그려요. 이해되셨나요? 캐드는 1대1로 그대로 그립니다. 손으로 그릴 땐 스케일자를 이용해서 작게 그립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그릴 땐 용지가 딱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캐드로 그리면요. 용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1대1로 그냥 그려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뭐가 바뀌냐면 손으로 그릴 때는 문자의 크기라든지 치수라든지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도면 요소들이 다 1입니다. 도면 요소들이 다 1인데 캐드로 넘어오면 얘가 커져야 돼요. 결국은 축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다 축척을 넣어줘야 돼요. 얼마나 크게 그려야 될지 작게 그려야 될지. 자, 얼마나 작게 그려야 될까요? A3에다 그려야 됩니다. 얼마나 작게 그려야 될까요? 가장 난감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취업 딱 나갔습니다. 만에 8000mm짜리를 A3에다 그려봐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작게 그려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만나는 제일 첫 번째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축척을 얼마로 하지? 자,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일단 8천에, 그러니까 만에 8천을 2배를 합니다. 2배를 해요. 그러면 2만에 16,000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 전체에다가 이 전체에 2배를 합니다. 2배를 해요. 왜 2배를 하냐면, 자, 도면에는 뭐가 들어가요? 우리가 그려야 되는 도면 요소가 있죠. 도면이 있고, 실제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치수도 들어가야 되고, 글자도 들어가야 돼요. 표제란도 들어가야 되고, 노트도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런 여백 때문에 2배가 필요한 겁니다. 이 2배도 저스트예요. 굉장히 딱 맞는 치수예요. 그러면 이 2배는 어디서 나왔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2배가 아니고 2.5배나 혹은 3배, 그러니까 3배 또는 1.5배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3배 쓰셔도 돼요. 1.5배 쓰셔도 됩니다. 2.5배 쓰셔도 돼요. 그럼 왜 굳이 2배, 그러니까 2배를 하셨나요? 그건 경험치입니다.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얻어진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치가 2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팀장님이 불러요. 일로 와봐. 그러면 내 팀장이 얼어서 가면 이거 축척 계산해봐.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학교에서 뭐 배웠는데?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축척이 뭐다라는 건 아는데 어떻게 축척을 계산하는지는 안 가르쳐 주거든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제 팀장님이 한 소리 하죠. 학교에서 이런 것도 안 배우고 뭐 했냐고. 그리고 그 팀장님이 가르쳐 준 거. 근데 그 팀장님도 신입 때 그 위에 팀장님한테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렇게 타고 내려온 거. 그게 경험치입니다. 그러니까 2라는 숫자는 경험적으로 얻어진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누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써야 되는 건 A3죠. 그러니까 420과 297로 나눕니다. 가로는 가로끼리 나누고 세로는 세로끼리 나눕니다. 이해되셨나요? 가로는 가로끼리 2만은 420으로 16,000은 297로 나눕니다. 자, 계산기를 띄워 볼게요. 자, 2만 나누기 420. 네, 47배 나왔습니다. 즉, 이게 무슨 의도냐면 47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 16,000 나누기 297 했더니 여긴 53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즉 가로는 420이 420이 47배를 하니 2만이 되는 거고 297이 53배를 하니 16,000mm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로 세로가 비율이 서로 다른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한쪽을 버립니다. 비율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비율이 똑같아야 됩니다. 420 곱하기 47 하면 대략 2만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420, 즉 가로로 47배를 해야 2만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97로 세로로 53배를 해야 16,00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다시 말하면 축척이에요. 얘가 축척이란 얘기예요. 근데 서로 축척이 이렇게 가로 세로가 다르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똑같은 가로와 세로에 똑같은 축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버리냐면 작은 걸 버립니다. 큰 걸 취해요. 작은 걸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처럼 내가 47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세로가 밖으로 나가버려요. 도면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작은 걸 쓰는 게 아니고 큰 걸 쓰는 겁니다. 이 도면은 53분의 1이구나 라고 우리가 축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53분의 1이라는 축척이 없어요. 자, 이 중에 2만을 420을 나눕니까? 네, 맞습니다. 나누게 해가지고 47배란 얘기죠. 2만하고 420하고 비례를 맞춰봤더니 47배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중에 53이 나왔는데 53분의 1이라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으로 대입을 해보니 1대 50이나 1대 60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이 1대 50이 있어요. 50분의 1이 있습니다. 60분의 1이 있어요. 그러니 1대 50이나 1대 60을 써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떤 걸 쓰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설계자의 재량입니다. 나는 괜찮을 것 같아. 한 3 정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뭐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거 없는 것 같아. 그러면 1대 50. 아니야, 그래도 안전빵이 최고지. 그럼 1대 60.
이해되셨나요? 얘가 축척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축척은 이렇게 씁니다. 자, 축척은 이렇게 씁니다. 도면의 크기 대 실물의 이렇게 씁니다. 도면의 크기 대 실물의 크기입니다. 1대 50이에요. 도면의 1mm가 실물의 50mm입니다. 이렇게 쓴 겁니다. 1대 60입니다. 도면의 1mm가 실물의 60mm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물이 도면에 작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2대 1 이런 식으로. 도면이 2mm인데 실물은 1이에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1대 1. 도면하고 실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를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척도의 개념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척도의 개념입니다. 척도는요, 지금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1대 50처럼 그러니까 큰 사물을 작게 그리는 게 있고, 작은 사물을 이렇게 크게 그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물과 도면을 똑같게 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도면의 크기 대 실물의 크기 이렇게 쓰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척은 이렇게 씁니다. 5대 1. 어떻게 된 거예요? 도면이 더 큰 거죠? 실물보다 도면이 더 큰 거. 이걸 배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현척이라고 합니다. 실물과 도면의 크기가 같은 것. 이걸 현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척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실물보다 도면을 더 작게 표현한 것. 이걸 축척이라고 합니다. 배척, 현척, 축척. 이걸 다 합쳐서 척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히 축척을 계산하는 방법. 이해되셨나요? 내가 그려야 될 것의 몇 배? 2배. 2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려야 할 도면으로 나눕니다. 가로는 가로, 세로는 세로. 그러면 대략의 축척이 나옵니다. 뭐 47, 53 이렇게 계략적으로 근사치 축척이 나와요. 그럼 이 근사치 축척을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던지는 질문. 도대체 얼마를 쓸까요? 축척을 뭘로 쓸까요? 이것도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 쓰지 마세요.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이렇게 씁니다. 되게 규칙적이죠. 그죠? 1, 2, 3, 4, 5, 6. 그죠? 왜 1, 2, 3, 4, 5, 6만 쓸까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왜 1, 2, 3, 4, 5, 6만 쓸까요? 이유는 스케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케일자가 모서리가 6개예요. 그 1, 2, 3, 4, 5, 6입니다. 7, 8이 없어요. 7, 8, 9가 없습니다. 스케일자의 모서리가 6개예요. 8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을 스케일자에다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스케일자에다가 맞추시면 돼요. 외울 때 스케일자에 1, 2, 3, 4, 5, 6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미친 척하고 쓰는 게 있습니다. 혹간 가다가 이런 거 써요. 혹간 가다가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쓰기 싫은데 정말 미친 척하고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이 정도는 사용합니다. 25, 80, 90, 120, 150, 250. 왜요? 암산할 수 있으니까. 8은 4의 2배죠? 9는 3의 3배죠? 참 아이러니하게 3단은 되게 잘 외우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25는요. 5의 절반이죠? 네. 암산하기 쉬우니까. 120은 60의 2배죠? 150은 5의 3배고, 250은 25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안 쓰이는데 써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축척이 50, 60, 80, 90, 100, 120, 150, 200. 요 정도 제일 많이 써요. 설계할 때. 특히 건축이나 인테리어 설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축척이 바로 얘네들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아니라 실내 건축할 때. 그러니까 건축 같은 경우도 보통 80, 90, 100, 그 다음에 한 200까지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스케일을 다 머릿속에다 외워두셔야 되는데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스케일자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요. 그러면 과제를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18,000이었죠. 그러면 이번엔 15,000에 아니 12,000으로 갈까요? A3로 출력할 겁니다. A3로 그릴 겁니다. 축척이 얼마 나올까요? 계산해 보시죠. 계산해 볼까요? 자, 15,000 곱하기 3, 아니 3이란다. 2 나누기 420. 7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12,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80이네요. 그럼 축척이 얼마인가요? 네. 1대 80을 써도 되고 1대 90을 써도 되고 1대 100을 써도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설계자의 재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예요. 갓 입사한 신입입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얘를 80으로 해야 되나, 90으로 해야 되나, 100으로 해야 되나. 그럼 이제 팀장님한테 쫓아가요. 팀장님, 제가 이거 계산해 봤더니 1대 80이 나오는데 80, 90, 100 이 세 가지 중 80을 써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팀장님이 일하다 말고 그거 80 써. 또는 일하다 말고 아니야 그거 100 써.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가는 건 어때요? 팀장님 이거 축척을 계산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죠? 그럼 팀장님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축척 계산을 해야 돼요. 1대 100 써 그러면. 나는 100을 써서 됐는데 문제는 팀장님은 하던 일을 다 내려놨잖아요. 그죠? 어떤 게 나은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배웠던 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해답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직장 생활 잘하는 요령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축척이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현명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팀장님한테 가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2가지 또는 3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팀장님이 그냥 들어보고 자기 일 하면서 그거 얼마 써? 이러고 자기 일 계속 하면 돼요. 근데 팀장님 이거 축척 계산이 이상해요. 그러면 팀장님이 자기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축척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본인 일 들어오려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항상 문제를 제시할 땐 답도 같이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저 같으면 1대 80 또는 1대 100 둘 다 좋습니다. 저는 1대 100 쓸 거예요. 저는 약간 널널한 거 좋아하거든요. 타이트한 거 안 좋아합니다. 제가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타이트한 거 싫어합니다. 자, 축척 계산하는 거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우리가 CAD를 쓰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이제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색이에요. 색. 컬러입니다. 컬러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실제로 컬러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컬러 명령어 쓰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얘는 레이어라는 명령어에서 제어를 합니다. 레이어에서 제어를 해야 돼요. 오늘 레이어 배울 겁니다. 컬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근데 컬러를 쓰시면 안 돼요. 레이어에서 컬러를 쓰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 자, 먼저 컬러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컬러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컬러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보시면 바이 레이어라는 말 보이시나요? 네, 레이어로 제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more 컬러를 누르시면 얘가 컬러 명령어입니다. 얘가 컬러예요. 얘가 컬러입니다. 탭이 3개가 있습니다. 인덱스 탭이 있고 인덱스 컬러가 있고 트루 컬러가 있고 컬러북스가 있습니다. 오토캐드는 설계자는 전통적으로 인덱스 컬러만 씁니다. 트루 컬러나 컬러북스는 쓰지 않습니다. 자, 이유는 인덱스 컬러가 256 컬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이상해요.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트루 컬러는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대략 1600만 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덱스 컬러는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대략 256개입니다. 보통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는 트루 컬러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컬러를 쓰지 않아요. 많이 써야 7개, 8개, 혹은 10개 이 정도 돼요. 그래서 그냥 메모리를 작게 차지하는 인덱스 컬러를 사용합니다. 인덱스 컬러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얘가 1번 컬러입니다. 그 다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10번이 어디로 가냐면 얘가 10번이에요. 여기가 10번, 그 다음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이해되시나요? 즉 위에는 짝수, 아래는 홀수. 그 다음 이쪽이 작은 수고 이쪽이 큰 수로 이렇게 커져갑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와서 여기서 끝나게 돼요. 숫자가. 그래서 이 컬러가 255번으로 끝납니다. 빨간색이 레드 1번 색깔이에요. 여기 인덱스 컬러 보이시나요? 화면 위에 인덱스 컬러라고 나오죠? 네. 숫자가 쭉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10번, 11번, 12번,
1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넘어옵니다. 이때,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바이레이어와 바이블럭이라는 말이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논리칼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물리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인 칼라. 그래서 논리칼라. 그 다음 실질적으로 쓰는 칼라. 그래서 물리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값은 바이레이어입니다. 기본값은 바이레이어예요. 여기 기본값은 바이레이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이어에 의한 색상이란 뜻입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여기는 바이레이어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까요? 그럼 10분 쉬었다 하죠. 보시면 이제 인덱스 칼라라는 것이 나오고 트루 칼라가 있고 칼라북이 있습니다. 자, 오토캐드는 이제 인덱스 칼라를 쓰고 우리가 기본값은 바이레이어입니다. 늘 바이레이어를 선택하셔야 돼요. 다른 걸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색상을 한번 바꿔보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원을 그리면 노란색 원이 그려진다 이거죠. 다시 볼까요? 컬러 초록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그렸더니 이와 같이 초록색 선이 그려지더라. 자, 이해되셨나요? 색상에 띄는 의미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어떤 색을, 그러니까 빨간색은 어디를 써야 되고, 노란색은 어디를 써야 되고, 초록색은 어디를 써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규칙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자, 이 선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바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바꾸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기를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바뀌었나요? 네. 얘를 하늘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하고 하늘색 누르면 바뀝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컨트롤 키하고 숫자 1을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하고 숫자 1을 누르면 이렇게 속성 창이 나타납니다. 속성 창이 나오는데 선택한 속성이 나옵니다. 제너럴, 일반적인, 지오메트리, 형상. 지금 원을 선택했기 때문에 원의 중심점의 위치와 반지름이 나옵니다. 469랍니다. 500. 그러면 정확하게 반지름 500인 원을 만들 수 있어요. 컬러가 여기 있네요. 바꾸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컬러를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 이제 change라는 명령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가지입니다. 컨트롤 숫자 1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properties라고 합니다. properties, 속성이란 뜻이고요. 속성 창을 이용해서 바꾸는 방법 혹은 이렇게 컬러를 이용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색상을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빛의 삼원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색의 삼원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죠? 자, 기억나는 색깔만 몇 개 얘기해 볼까요? 저는 그래도 빨로파는 기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억나시나요?
자, 보세요. 빛의 삼원색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 빨강, 초록, 파락. 얘가 빛의 삼원색입니다. 그래서 첫머리 글자를 따서 RGB 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RGB 컬러라고 부릅니다. 얘가 빛의 삼원색이에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시거나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알아요. 예전에 흑백 TV였다가 칼라 TV로 바뀌면서 칼라 TV 브라운관 밑에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이 있고 이렇게 색깔이 3개 칠해져 있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못 하시나요? 얘가 레드, 그린, 블루가 찍혀 있습니다. 즉 TV 브라운관이 빛의 삼원색으로 만들어졌다. 즉 칼라 TV다 이런 뜻으로 얘를 붙여놨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얘가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저 초등학교 때는 흑백 TV 받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인가? 네,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후반부에 칼라 TV가 나와서 칼라 TV로 바뀐 걸로 기억하는데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마크가 찍혀 있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레드, 그린, 블루가 이제 바로 RGB 컬러가 빛의 삼원색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 북한 사투리 RGB라는 말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세계 삼원색은요, 빨로파가 맞습니다. 빨로파가 맞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빨로파는 아니고요. 노란색만 맞아요. 노란색만 맞고 파란색이 아니고 사이안이라고 있습니다. 사이안색이 있어요. 얘가 하늘색입니다. 그 다음에 마젠타입니다. 선홍색이라고 합니다. 세계 삼원색은 옐로우, 사이안, 마젠타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색상이 있습니다. 혹시 집에 컬러 프린터 가지고 계시나요? 요즘은 어지간하면 다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컬러 프린터는 있을 거예요. 그거 뜯어보면 안에 잉크가 들어있을 겁니다. 컬러 레이저도 마찬가지고 컬러 프린터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잉크가 어떤 것은 2개, 어떤 것은 4개 들어있기도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2개 들어있는 건 하나는 검정색 카트리지, 하나는 컬러 카트리지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 4개짜리는 어떤 색, 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색깔이에요. 옐로우, 시안, 마젠타, 블랙.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CMYK 컬러라고 합니다. CMYK 컬러라고 합니다. 세계 삼원색 또는 인쇄를 할 때 이 CMY가 100% 블랙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정색이 하나 필요해요. 근데 검정색이 블랙이잖아요. 그죠? 누가 가져갔어요? 블루가 가져갔어요. RGB 컬러의 블루가 B가 블루란 뜻이에요. 그래서 블랙에 B가 못 들어오고 K가 들어온 겁니다. K는 블랙을 뜻합니다. CMYK,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러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걸 CMYK 컬러로 변환해서 그리고 인쇄소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색상이 나오게 됩니다. 색생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프랑스의 화가이기도 하고 미술 교수님이기도 한 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죽었다는 뜻이죠. 이 사람이 이제 모르겠어요. 색상 체계를 정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할 일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빨간색 랜턴하고 초록색 랜턴을 섞었습니다. 어떤 색이 나올까요? 빨간색 빛하고 초록색 빛을 섞으면 무슨 빛이 나올까요? 힌트는 화면에 있습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을 섞었더니 무슨 색이 나올까요?
네, 노란색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볼까요? 초록색과 파란색을 썼더니 사이안이 나오더라. 블루와 레드를 섞으니 마젠타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정리해 놨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는 휴값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상 환이라고 부릅니다. 환이요. 환이 뭐죠? 원입니다. 원. 띠가 아니고 원이에요.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드를 0도에다 놓고 그린을 120도에다 놓고 블루를 240도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인 60도가 옐로우가 되겠죠. 180도가 시안이 되고 사이안이 되고 그다음 300도가 마젠타가 온 겁니다. 색상이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색상 환 또는 휴값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휴값은 그래서 각도입니다. 자,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냐면 자, 볼까요? 컬러 보이시나요? 레드, 옐로우, 그린, 시안, 블루, 마젠타. 레드, 옐로우, 그린, 시안, 블루, 마젠타. 이 색상 배열이 휴값에 의거하여 배열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나 더요. 1번부터 여기 1번 색깔부터 여기 7번까지 색상은 1, 2, 3, 4, 5, 6, 7로 얘기해도 되지만 레드, 옐로우, 그린, 시안, 블루, 마젠타, 화이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스탠다드 컬러라고 해서 이름과 번호가 함께 부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요? 지금 이런 이유로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이름도 외우셔야 되고 순서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외우실 수 있겠죠? RGB, CMI 순서입니다. RGB, CMI 그러면 순서대로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컬러가 뭐냐면 화이트인데 배경이 검정이면 화이트고 배경이 하얀색이면 블랙으로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배경색에 따라서 화이트로 나오느냐 블랙으로 나오느냐 그렇습니다. 7번 색은 7번은 배경에 따라서 화이트 또는 블랙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7번까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다가 레드라고 써도 이렇게 레드가 나옵니다. 컬러를 쓸 때 3번이라고 쓰면 이렇게 초록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번호와 색상이 매칭이 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이걸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걸 잘 적어 두셔야 돼요. 전산 응용 기계 제도 기능사의 경우 중심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중심선, 그 다음에 은선, 뭐 수문선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외형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외형선이 있고 외곽선이 있네요. 그 다음에 가상선 또는 기타, 그 다음 문자,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입니다. 색상 번호예요. 색상 번호입니다. 중심선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심선은 레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선이 뭐냐면 수문선입니다. 중심선, 수문선, 외형선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수문선이 얘는 옐로우입니다. 그 다음에 외형선이 그린입니다. 외곽선은 테두리 선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번호 순서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1, 2, 3, 4로 나갑니다. 중심선, 수문선, 외형선, 외곽선. 처음엔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된다 몰랐어요. 근데 곰곰이 보니까 순서가 이렇더라 이거죠. 자,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전산, 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입니다. 얘도 중심선이 있고요. 그 중심선, 단면선, 마감선,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해칭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됩니다. 레드, 옐로우, 마감선이 그린, 문자가 사이안, 해칭선 블루. 순서대로 가죠. 1, 2, 3, 4. 선의 종류가 중심선, 단면선, 마감선입니다. 인면선이 하나 더 있네요. (7번) 화이트.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계 쪽이에요. 그럼 우리가 현재 도면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뭐뭐뭐 나와요? 중심선, 수문선, 외형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심선은 빨간색으로 그리셔야 되고 수문선은 옐로우로 그리셔야 되고 외형선은 그린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중심선은 레드, 그 다음 외형선은 옐로우, 그 다음에 수문선은 그린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저는 어떻게 썼냐면 색상이 지닌 명도값을 활용했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분도 많이 계세요. 색이 지닌 명도를 활용하여 사용합니다. 자, 명도가 뭐죠? 네? 명도는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명도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까만색 옷을 입고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명도가 낮은 옷인 거죠. 내가 길거리를 나갔는데 밤에 길거리 나갔는데 하얀색 옷을 입고 나갔어요.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봐요. 그러면 그 하얀색 옷은 명도가 높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색마다 밝고 어둠이 존재를 해요. 검은색은 어두운 색에 속합니다. 명도가 낮은 색이에요. 그러니까 길거리 다닐 때 특히 차도를 건너갈 때 검은색 옷을 입고 건너가다가 사고당했다는 얘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돌아다닐 때 명도가 높은 명도가 높은 옷을 입고 다니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눈에 잘 띄라고. 이해되시나요? 자, 무채색이 있고 유채색이 있습니다. 무채색이 뭐죠? 맞아요. 흰색, 검정색을 무채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을 무자에 색채자예요. 색이 없는 색.
그러니까 흰색이나 검정색은 색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무지하게 좋아해요. 특히 자동차요. 주차장에 가면 다 흰색, 검정색이에요.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좀 알록달록한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요즘에 빨간색 차가 그렇게 좋아요. 아, 이제 색 보는 느낌이 달라졌는지 빨간색 차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엔 빨간색 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거든요. 밝은 걸 좋아하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채도가 높아지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랍니다. 이제 지금 타는 차는 검정색이거든요. 좋기는 한데 밤에 주차를 할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잘 안 보여요. 옆에 검정색 차가 있으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썬팅까지 해놓으니까. 흰색 차는 많이 타봤고, 흰색, 검정색 차 많이 타봤고, 이제 색깔 있는 차를 좀 타보려고 해요. 자, 유채색이라는 건 색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유채색 중 명도가 가장 높은 색은 뭘까요? 그러니까 유채색들 중 명도가 가장 높은 색. 옐로우입니다. 노란색이 명도가 가장 높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들 중 명도가 가장 낮은 색은 뭘까요? 명도가 가장 낮은 건 블루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그 설계자들이 명도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기계 쪽에서는 안 해요.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주로 명도를 활용해서 쓰는데 이런 겁니다. 명도가 높으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도가 낮아도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도가 높은 선은 굵게 보입니다. 명도가 낮은 선은 가늘게 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단면선 노란색이잖아요. 명도가 높습니다. 단면선이 제일 중요한 선이에요. 그래서 얘가 단면선이 0.4mm로 출력됩니다. 제일 굵은 선이에요. 0.4mm짜리 제일 굵은 선입니다. 해칭선 보이시죠? 얘가 명도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얘가 0.1mm로 출력됩니다. 명도 때문에 그래요. 명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도의 또 다른 특징. 명도가 높으면 이렇게 튀어나와 보입니다. 명도가 낮으면 들어가 보여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요. 명도가 높으면 가까이 보이고요. 명도가 낮으면 멀리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이랑 블루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두꺼운 선, 하나는 가는 선. 심지어 이렇게 원근감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나는 똑같이 평면을 그렸는데 단면선이 위에 와 있고 해칭선이 아래가 있고 평면이 어떻게 보여요? 입체감 있게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색이 지닌 명도를 활용해서 설계를 하는 설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 쪽에서는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명도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레드가 명도가 낮아요. 그래서 0.2mm 씁니다. 자, 마감선입니다. 얘는 명도가 중간쯤 돼요. 그래서 얘는 0.2mm입니다. 가는 선이에요. 사이한 문자입니다. 얘는 0.3mm예요. 인면선입니다. 얘 0.3mm입니다. 화이트 명도가 높은 선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시험 볼 때는 얘 0.2mm 씁니다. 시험 볼 때는 문자도 0.2mm 줘요. 왜? 치수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수선 때문에 0.2mm를 줘요. 치수선이 가는 선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얘는 0.1mm? 네, 맞습니다.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주변 상식과 함께 지금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다 맞추셔야 돼요. 만약에 뭐 숫자가 좀 틀리면
뭐 조금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감점도 있다. 시험 볼 때는 감점이 있죠. 근데 그러니까 실무에서는요. 없겠죠. 네. 얘는 수문선이 0.3mm, 그 다음에 외형선이 0.5mm.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의 굵기는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세 가지입니다. 자, 색상 쓰는 거 이해되셨나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중심선은 1번, 단면선은 2번, 마감선은 3번, 문자는 4번, 해칭선 5번, 인면선 7번 이런 식으로 다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중심선 1번, 수문선 2번, 외형선 3번, 외곽선 4번, 기타 1번, 문자 2번 이런 식으로 다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CAT 같은 경우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CAT도 이게 별도로 존재해요. 그래서 CAT도 별도로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아까 하다 말한 얘기 중에 우리가 이제 기본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존재합니다. 8비트 칼라, 16비트 칼라, 24비트 칼라, 그 다음에 32비트 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대 그래픽에서, 현대 컴퓨터에서, 현재 컴퓨터에서 하나의 색상을 최대한대로 쪼개고 쪼갰을 때 몇 개의 색상으로 나눌 수 있냐면 256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흰색부터 검정색까지 쪼개면 256개로 나눠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컴퓨터 용어로 얘기하면 2의 8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퓨터는 이진수죠. 맞습니까? 컴퓨터는 0과 1만 이루어져 있는 숫자의 세계예요. 우리는 1, 2, 3, 4, 5, 6, 7, 8, 90 해서 10진수로 나가죠. 컴퓨터는 0 또는 1만 있는 이진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진수로 나누었을 때 최대 2의 8승까지 나눌 수 있답니다. 2의 8승계까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의 8승을 10진수로 바꿔봤더니 그게 256이더라. 10진수 256이더라. 그래서 8비트 칼라는 256개의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8비트 칼라는 256개의 색상을 표현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인덱스 칼라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나왔네요. 우리가 나왔던 내용이죠. 인덱스 칼라. 그죠? 기억 안 나요. 자, 봅시다. 어떤 것만 쓴다고요? 인덱스 칼라만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색상 전체가 몇 개라고요? 0부터 255개. 0은 논리 칼라, 바이레이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0부터 255, 1부터 256.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인덱스인 거예요. 인덱스 숫자에다가 색인을 한 겁니다. 256개라 숫자에다가, 그러니까 색상에다가 색인을 한 겁니다.
1번은 무슨 색, 2번은 무슨 색, 3번은 무슨 색 이렇게 색인해 놓은 컬러를 인덱스 컬러라고 합니다. 그 다음 16비트 컬러입니다. 대략 64,000개 정도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답니다. 24비트 컬러는 이거예요. 우리가 색을 만들 때 빛의 삼원색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색의 삼원색으로 만들든지, 근데 우리는 이제 컴퓨터는 빛의 삼원색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레드를 최대한대로 쪼개니까 2의 8승, 그린을 최대한대로 쪼개니까 2의 8승, 블루를 최대한대로 쪼개니까 2의 8승. 2의 8승이 몇 개 있나요? 3개 있죠. 그죠? 이걸 경우의 수를 조합을 한 겁니다. 38은 24, 그래서 24비트 컬러가 된 겁니다. 24비트 컬러 더 이상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상 안 나와요. 대략 1600만 개. 1600만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근데 더 이상 색깔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트루 컬러라고 합니다. 트루, 진짜, 진실된. 그래서 트루 컬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32비트 컬러가 하나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24비트 더하기 8비트입니다. 이 8비트가 뭐냐면 알파 채널이에요. 투명도를 나타내는 색상입니다. 자요. 이거를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GIF 파일 기억하세요? 혹시 인터넷 보시면 GIF 파일, 움직이는 그림들, 움짤이라 그러잖아요. 네, 걔가 GIF 파일입니다. 그 움짤이 색상이 256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JPG 파일 혹시 아시나요? 네, 그 JPG 파일이 바로 16비트 컬러입니다. JPEG이라고 부릅니다. 트루 컬러? 네. 트루 컬러가 TIFF 파일이에요. TIF. 그래서 DSLR 카메라에 보시면 파일 저장 포맷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JPG 파일로 저장할까요? 하나는 TIFF 파일로 저장할까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24비트 컬러, 즉 1600만 가지 색상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사람의 눈은 대략 6만 개만 넘어가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JPG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2비트 컬러, TGA라는 파일이 있어요. 타가 파일이라고 합니다. 얘하고 PNG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타가하고 PNG가 알파 채널을 저장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투명도가 저장이 되어지는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스케치업이나 혹은 3D 맥스를 공부하시는 분들 나중에 이 타가나 PNG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이미지를 혹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어요.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얘는 상식선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GIF로 여러분들 사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셀카 찍은 사진을 혹은 여러분들이 풍경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을 GIF로 변환시키면 망한 거죠. 왜요? 색상이 몇 개밖에 저장 안 된다고요? 256개밖에 저장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GIF 파일로 변환하는 순간 여기 풍부했던 색상이 몇 개로 바뀌는 거예요? 256개로 바뀌는 거죠. 망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JPG나 TIF로 바꿔놔야 되는 거죠. 근데 용량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JPG를 쓰는 겁니다. JPG가 용량이 많이 작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카메라 이렇게 뒤적거려 보면 그 카메라에 보면 어떤 파일로 저장할까요? 이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JPG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색상 정보가 64,000개 저장되고 그 다음에 압축률이 좋아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JPG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칼라에 대해서 이해되셨나요? 말이 참 많았죠? 자, 그 다음 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엔 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라인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라인 타입입니다. 커맨드 라인 타입이에요. 커맨드 라인 타입이 있습니다. 선 종류예요. 또는 선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의 모양이요. 크게 실선이 있고요. 파선이 있고 1점 쇠선이 있고 2점 쇠선이 있습니다. 네 가지예요. 실선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굵은 실선, 두 번째는 가는 실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실선은 두 가지예요. 굵은 실선, 가는 실선, 파선, 1점 쇠선, 2점 쇠선.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사용하는 선의 모양은 5개입니다. 이 5개와 칼라를 다 매칭해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과제물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제물이 칼라와 라인 타입을 다 매칭시켜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게 규칙입니다. 제가 지금 하자고 하는 규칙이 아니고 설계자와 설계자들끼리 다 약속을 맺어 놓은 겁니다. 중심선은 빨간색으로 그려라. 은선은 기계 쪽 같으면 은선은 노란색으로 그려라. 이렇게 다 약속을 맺어 놓은 겁니다. 자, 실선은 말 그대로 선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있는 선을 실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굵은 실선과 가는 실선이 있는데 굵은 실선은 0.5mm, 가는 실선은 0.1mm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선의 굵기가 3개가 있어요. 가는 선, 중간 선, 굵은 선 3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선의 종류가 가는 거, 중간 거, 굵은 거. 그러니까 0.1, 0.2, 0.3 이렇게 쓰셔도 되고 0.2, 0.3, 0.4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또는 0.1, 0.3, 0.5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0.1, 0.3, 0.5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실무에서 일할 땐 0.1, 0.2, 0.3 이렇게 썼습니다. 시험 볼 때는 0.1부터 0.1, 0.2, 0.3, 0.4 이렇게 썼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의 굵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정할까요? 시험 볼 때는 시험에다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일할 때는요? 프로젝트 들어가기 전에 모여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썼니? 너는 칼라 어떻게 썼니? 넌 선 굵기 어떻게 썼니? 팀장님이 제일 먼저 그거부터 물어봐요. 어떤 거 쓰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저는 빨간색에 0.1mm 썼어요. 치수선은 빨간색을 썼고 0.1mm 썼고요. 그 다음에 외형선은 노란색에 0.5mm 썼고요. 그럼 이제 팀장님이 쭉 취합해서 야,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지금 0.1, 0.3, 0.5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선의 굵기가 확실히 구별되도록 0.1, 0.3, 0.5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랬죠? 전 실무에서 0.1, 0.2, 0.3 썼다고. 어쨌든 선이 구별만 되면 되거든요. 자, 파선입니다. 파선은 선이 끊어진 선이에요. 깨트릴 파자를 썼습니다. 선을 깨트렸습니다. 얘는 점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얘는 점선입니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은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외형선. 가는 실선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지시선이나 치수선이나 혹은 해칭선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늘실선입니다. 파선은 점선입니다. 점선 모양으로 생겼고요. 그 명칭을 은선이라고 부릅니다. 숨을 은자를 썼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스크린 벽이 있잖아요. 이 스크린 벽 뒤로 보면 벽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 벽 뒤에 뭐가 있냐면 창문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 벽이 있고 이 뒤에 벽이 하나 또 있는데 그 벽 뒤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저 바깥쪽에 보이는 창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벽에 가려져서 창문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창문을 그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려야 됩니다. 어떤 걸로요? 네, 수문선으로. 이렇게 수문선으로 그릴 때는 중간 긋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숨을 은자를 썼습니다. 선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은자를 써서 은선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1.3선입니다. 이거 한자가 어려워요. 거꾸로 쓰면 돼요. 선을 쇄해서 점을 한 개 넣습니다. 선을 깨트려서 점을 한 개 넣었습니다. 그게 1.3선이에요. 자, 선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긴 선 하나, 짧은 선 하나, 긴 선 하나, 짧은 선 하나, 긴 선 하나, 짧은 선 하나. 이거 보셨죠? 그죠? 뭐라고 불렀나요? 중심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의 모양대로 얘기하면 얘는 1.3선입니다. 그러나 얘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중심선이라고 부릅니다. 0.1mm. 2.3선이네요. 선을 깨트려서 점을 2개 넣었습니다. 깨트릴 쇠자를 쓴 겁니다. 저런 무슨 이상한 단어가 다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빙하가 많아요. 그죠? 그럼 그 빙하를 깨고 다니는 배가 있죠. 그 배 이름이 쇠빙선이에요. 빙하를 깨트리는 배. 그래서 똑같은 쇠자를 쓴 겁니다. 선을 깨트려서 점을 2개 넣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2.3선이라고 하는데 점을 긴 선 하나, 짧은 선 2개, 긴 선 하나, 짧은 선 2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점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2개 들어가 있죠. 2.3선입니다. 얘는 가상선입니다. 가상선으로 쓸 때는 굵은 선으로 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 운동을 한다든지 혹은 진자 운동을 한다든지 시계추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시계추가 이렇게 설계를 할 때 보면 이렇게 가운데다 그려놓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시계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럼 나는 실제로는 여기다 그려놨는데 시계추가 여기도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2.3선으로 이렇게 그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자가 여기 있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왕복 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상선이라고 합니다. 1.3선을 굵은 선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파단선으로 씁니다. 어쨌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실무 나가서 조금 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 같이 혼합해서 쓰는 거예요. 칼라, 라인 타입, 선 이름 이걸 다 혼합해서 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라인 타입을 불러보겠습니다. 자, 라인 타입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맨 아래. 여기 맨 아래. 어더를 누르시면 라인 타입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인 타입이 나오고요. 여기도 보면 3개가 있습니다. 바이레이어, 바이블럭. 바이레이어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커런트 라인 타입 해서 바이레이어라고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화면상에 커런트가 뭐냐면 현재 유행하는 이란 뜻입니다.
이거 사전적인 정의로 따져보면 현재 유행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유행하는 라인 타입? 그럼 좀 이상하죠? 설정된 라인 타입. 현재 내가 쓴다고 설정되어 있는 라인 타입. 설정 값입니다. 설정 값이 by layer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요. 여기 커런트 버튼을 누르시면 바뀝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혹은 저 위에 커런트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 continuous는 실선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continuous는 실선입니다. 선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진. 그 미드 보시나요? 미국 드라마. 저는 종종 보거든요. 전 스몰빌을 참 재밌게 봤어요. 그 슈퍼맨의 어렸을 적 이야기가 스몰빌이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하나 딱 끝나면 그 뒤에 뭐라고 떠요? continue라고 뜹니다. 번역하면 이어서 다음 편에. 그러니까 선이 쭉 이어진 선이란 뜻이에요. continue가 이어지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여기 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개의 선 종류를 불러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맨 위에 파일이 있습니다. 바로 저 파일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답니다. acad.iso.lin이라는 파일에 얘네가 다 들어있답니다. 자, ISO가 붙어있는 의미를 이해하시죠?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ISO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밀리미터란 뜻이에요. 즉 여기 나와 있는 선의 종류들은 다 밀리미터입니다.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로 C자를 눌러봅시다. 그러면 C자의 제일 첫 번째로 갑니다. A자 누르면 A자의 제일 첫 번째, P를 누르면 P자의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을 누르면 그 알파벳의 제일 첫 번째로 가서 붙습니다. 자, 이때 센터 C를 눌러봅시다. 그러면 얘가 센터입니다. 중심선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다시 로드 H 히든. 다시 로드 알파벳 P 팬텀. 팬텀이 2점 세선입니다. 다시 로드 알파벳 B 바팅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얘가 단열재 표시하는 선이에요. 이 정도만 불러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센터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커런트 버튼 눌렀어요. 오케이. 그리고 센터는 컬러가 무슨 색이라고요? 빨간색이요. 그러니까 빨간색 선택하고 라인. 빨간색으로 일단 선이 그려졌습니다. 확대. 선 종류가 들어간 거 맞습니까? 빨간색으로 선 종류 들어간 거 맞아요? 1.3선 들어갔죠? 얘가 중심선입니다. (10분) 쉬었다 하죠. 자, 뭐냐면은, 자, 보이시나요? 지금 이 선이, 선을 노란색으로 바꿔보죠. 잘 안 보이니까. 자, 얘가 중심선인가요? 실선인가요? 의식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중심선이라는 거.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건 어때요? 실선입니다. 확대해 볼까요? 자, 확대하니까 어때요? 비로소 선의 모양이 나오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너무 작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니까 선의 모양은 지정이 돼 있거든요. 대략 한 30mm로 지정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를 한 1m로 봐버리면 제대로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선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축척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축척 그 스케일 명령을 하면서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 종류 축척입니다. LT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얘를 적용해 주셔야 돼요. LT 스케일입니다.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고 하고요. 단축키는 LTS입니다. 얘가 축척의 2분의 1에서 축척의 3분의 1 정도 이 사이 어디를 쓰시면 무난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선이 우리나라는 보통 한 10mm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쓰는 건. 근데 이게 ISO로 맞춰져 있잖아요. 이거 뒤져보니까 30mm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15mm에서 10mm 정도로 맞추면 우리가 보기에 무난한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거 그 1대1로 그대로 쓰면 조금 커요. 자, 보세요. LT 스케일 5배 커졌나요? 5배 커진 겁니다. LT 스케일 10배 커졌죠. LT 스케일 0.5배 그러면 작아졌단 말이죠. 이렇게 LT 스케일 0.3배 LT 스케일 1 이해되셨나요? 선종류 축척입니다. 선종류 축척을 이용해서 이걸 맞추셔야 돼요. 계속 맞추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자, 우리는 전부 다 바이레이어를 씁니다. 여기 속성창에서 전부 다 바이레이어로 바꾸셔야 돼요. 절대로 여기 건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값 다 뭐로 쓴다고요? 바이레이어로 씁니다. 바로 여기가 레이어예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종류 이런 뜻입니다. 레이어라는 건 도면층이란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제가 다음 시간까지 쭉 다 설명을 드릴 건데요. 레이어는 투명한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명한 도면이고 같은 기능을 하는 선끼리 다 모아놓은 겁니다. 중심선은 중심선 레이어에, 은선은 은선 레이어에, 외형선은 외형선 레이어에, 문은 문 레이어에, 창은 창 레이어에, 컴퓨터는 컴퓨터 레이어에 이렇게 다 레이어를 다 분리해서 넣어놓습니다. 그래야 도면 관리가 시작이 됩니다. 얘가 레이어입니다. 얘가 레이어고요. 위에 여기 아이콘들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만드는 거, 삭제하는 거, 선택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순서대로. 이 가운데 두 번째 건 안 써요. 두 번째 건 머릿속에 지우셔도 됩니다. 누르면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한글로 써도 돼요. 자, 여기에 이 2가지, 아니 이렇게 3가지. 여기 컬러, 라인 타입, 웨지 이렇게요. 컬러를 누르면 여기에 컬러가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있는 이 컬러를 쓰는 겁니다. 자, 중심선이니까 빨간색을, 라인 타입이 있어요. 중심선이니까 센터를. 자, 중심선은 선의 굵기를 얼마로 주라고요? 0.1mm로요.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0.09, 0.013, 0.13 이렇게 있어요. 0.1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가장 가까운 거 쓰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 0.1mm짜리 선이 됩니다. 자, 근데 선을 그렸습니다. 어떻게 돼요? 흰색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기본이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바꿔야 됩니다. 선택하고 커런트로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바뀝니다. 잘 안 보이죠?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뀐 거 맞습니까? 뭐만 바꿨는데 그래요? 단지 레이어만 바꿨는데. 보세요. 레이어의 색상을 바꿉니다. 바뀌었나요? 레이어의 색상을 바꿉니다. 그러면 물체의 색상이 다 바뀌어요. 레이어의 선 종류를 바꿉니다. 레이어의 선 종류를 바꿉니다. 레이어의 선 종류를 바꿉니다. 뭘로 관리를 해요? 레이어로 관리합니다. 이 세 개의 선들이 그리고 이 세 개의 선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레이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레이어에 있는 선과 색상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선의 굵기는 여기서 지정하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뭐가 있냐면 자, 이게 뭐냐면 플로터예요. 이게 플로터입니다.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요거 풀어졌죠? 눌려졌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레이어는 출력되어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레이어는 출력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었어요.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깐족깐족거리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뭐 친하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그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러고 레이어에다 전부 다 이 플롯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줬어요. 1시간 있다 연락이 왔어요. 도대체 도면을 출력하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백지만 나온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전 지침이 뚝 떼고 모르겠는데요. 줘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풀고 다시 줬거든요. 그러니 고맙다고. 밥 한 번 얻어 먹었어요. 골탕 먹이기 딱 좋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골탕 먹기도 좋아요. 얘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럼 출력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로? 얘를 말고 이 레이어로 물체의 선의 종류 혹은 컬러를 제어하면 됩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숨은 선이라고 했어요. 제가 노란색을 줬습니다. 그리고 숨은 선을 줬고요. 중심선이니 빨강색에 센터를 줬습니다. 자요. 제가 숨은 선으로 레이어를 선택하고 선을 그려봤습니다. 선이 바뀌었나요? 네. 근데 얘를 중심선으로 바꾸고 싶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선택을 하고 레이어를 바꾸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여기 매치 프로퍼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쓰시면 돼요. 매치란 얘기는 일치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뭐를요? 프로퍼틱스를. 속성을 일치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원본을 선택합니다. 얘가 물어봐요. Select Source Object. 원본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제가 얘를 지정했습니다. 얘가 지닌 속성을 Destination Object.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누구한테 줄 겁니까? 얘한테 줄 거예요. 그러니까 Destination을 찍으면 이렇게 그냥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컨트롤 1키. 선택한 다음 뭐만 바꾸면 돼요? 레이어만 바꾸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명령어가 있긴 있어요. change도 있고 change properties도 있습니다.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1키를 쓰는 것보다는 다이렉트로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더 빠르고, 그 다음에 매치 프로퍼틱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더 빨라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도면을 하나만 그려보도록 하지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도면을 그리실 때 전부 다 레이어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과제물이 여기 있다. 우리 과제물들 중에서 조금 어려운 과제물이 있는데, 일단 지금 이 과제물 보통 대부분 이거 다 하셨을 거예요. 이 과제물.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레이어가 두 개 있습니다. 중심선과 외형선 두 개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그리기 딱 좋을 겁니다. 자, 우리도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New 외형선. 자, Continue. 그러면 이제 다 만들었고요. 자, 중심선 선택하고 라인 길게 그립니다. 이때 저는 여기 숫자를 미리 봅니다. 저는 이게 나와요. 여기 여러분들도 이렇게 툴팁으로 해서 숫자가 나올 겁니다. 방향과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 그냥 무시하지 말고 꼭 보셔야 됩니다. 다시 라인. 자, 그 다음 옵셋 64. 다시 옵셋 72. 자, 아까 얘기했던 라인 타입 스케일을 0.3으로 줬습니다. 그 다음 외형선으로 바꾸고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32 하나. 아이고, 얘가 수문선이 아니네요. 외형선이죠. 서클 교차점에서 46.4. 그 다음 중심선에서 반지름 10.4. 다시 똑같은 값이죠. 다시 20.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교차점 또는 탄젠트에서 수직선 혹은 수평선을 그릴 땐 그냥 교차점에서 수직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 서클 TTR로 그리시면 돼요. 서클 TTR 접하고 32. 접하고 32. 나머지는 트림입니다. 경계 정확하게 지정해서 쓰세요. 트림. 그 다음 트림. 그 다음 선이 이렇게 그려져야죠. 자, 중심선에서 51도, 그 다음에 49도. 그러니까 여기는 51도면 돼요. 51도고 그 다음에 여기는 51도에 49도를 더하니까 100도네요. 그 다음에 전체 선의 길이가 반지름 80에
16을 더하니까 96이네요. 자, 서클. 일단 중심 반지름을 하나. 반지름 80짜리 하나.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다음 라인 골뱅이 120만큼 51도. 다시 라인 골뱅이 120만큼 100도.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 서클 반지름 7.2 다시 반지름 16 다시 반지름 16. 자, 여기는 TTR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 선을 옵셋하면 됩니다. 제가 옵셋을 설명하면서 선은 옵셋할 때 간격이 떨어집니다. 원은 반지름이 바뀝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옵셋 반지름 값 7.2를 입력하고 옵셋을 하면 이렇게 붙습니다. 다시 옵셋 16mm. 그러면 아이고 이죠. 이건 잘못 들어갔고요.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을 속성을 맞추고 그 다음 트림 2원에서 2원까지 필요 없는 건 바로바로 잘라내 주세요. 그 다음 트림 조그만 원에서 조그만 원까지 다시 트림 다시 트림. 여기는 TTR입니다. 접하고 반지름 16 트림. 그 다음 여기는 탄젠트입니다. 탄젠트를 켜야 되는데 다 끄고 탄젠트만 체크합니다. 탄젠트에서 이렇게 탄젠트로. 그 다음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네, 나머지는 다 트림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도면이 그럴싸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레이어를 활용해서 전부 다 도면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제 한 단계가 더 높아졌죠? 자, 시작하시죠.